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진세나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는 딥싱크 영향으로 주가 상승세가 기술주 관련해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국 정부가 주요 민간 빅테크 기업들과 좌담회를 가지면서 규제 완화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발언에 중국 기술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은 화웨이, BYD,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좌담회를 진행하여 민간 기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지속된 강력한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들을 다시 지원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중국 경기 둔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관계가 여전히 긴장된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알리바바 마윈,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참석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 기업 주가 지수인 항생테크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30% 이상 급등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사회적 격차 확대와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지속하거나 정부 규제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일 경우 다시 규제의 칼날이 휘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최근 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차 음료 시장만은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헤이티, 차백도 등에 이어 오늘은 패왕차이라는 기업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7년 중국 위난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원엽차, 즉 100% 진짜 찻잎으로 우려낸 차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며 차별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패왕차이라 이름이 생소한데요. 그 수많은 중국차 음료 브랜드 중에서 어떤 특별한 점으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나요? 패왕차이는 기존 밀크티 시장과 달리 고급 원엽차를 기반으로 차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밀크티 4.0 세대의 개척자로 불리기도 하죠. 밀크티 시장은 1.0 분말 조제 세대, 2.0 펄과 폼 추가 세대, 3.0 과일과 시럽 중심 세대로 발전해왔는데 패왕차이는 신선한 찻잎과 생우유를 활용해서 4.0 세대를 열면서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제스민 밀크티 배가 절연 단일 메뉴만으로 2억 3천만 잔을 판매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패왕차이가 차의 본질적인 맛과 품질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일 메뉴로 만으로 2억 3천만 잔이 판매되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맛과 품질도 그렇지만 마케팅 전략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 패왕차이만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패왕차이는 건강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우롱 밀크티의 칼로리를 124kcal로 표기하고 이는 석류 한 개의 칼로리와 같다는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죠.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피트니스 플랫폼 킵과 협업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회원차이의 마케팅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밀크티 4.0 세대를 개척한 패왕차이도 헤이티와 차백도처럼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패왕차이는 2022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현지 소비자들 취향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유럽과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 파리 올림픽 때 프랑스 파리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패왕차이가 단순한 아시아 지역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할 계획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한국 시장 진출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패왕차이 글로벌 시장 마케팅 책임자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후 진출 국가로 콕 찍었습니다. 그는 향후 5년 내에 패왕차이는 한국, 필리핀 등 8개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최근 패왕차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최근 패왕차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패왕차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적극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에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2억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시티은행과 모건 스탠리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사실 2023년 7월에도 패왕차이 상장 가능성이 보도된 바가 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장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밀크티 4.0 시대를 연 패왕차이의 상장은 브랜드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차 음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패왕차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차 음료 매출이 2023년 전년 대비 15.5% 증가하는 등 차 음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패왕차이가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커피 이꼴 스타벅스라는 공식처럼 미래에는 차 이꼴 패왕차이라는 공식도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패왕차이의 성장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